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뭐 날씨가 뭐 조금 어제보다는 좀 누그러졌는데 아직도 쌀쌀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에, 아는 게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아는 만큼 보인다. 저건 뭐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뭔가 도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많이 아는 놈한테 안 되잖아요, 저건. 에? 우리가 뭐 판사, 검사나 뭐 가는 이유가 뭐야? 모르니까 가는 거 아니야. 의사한테 가는 것도 우리 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속을 모르니까 가잖아요. 또 요즘 그 뭐야? 그 핸드폰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날라오죠. 뭐 대장암 뭐 검진 대상입니다. 뭐 독감 뭐 예방 접종 대상입니다. 뭐 아이 복잡해. 저는 그런 거 안 받으니까 뭐 수시로 날라옵니다. 근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오늘은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는 치료 받을 필요 없다. 쓸데없이 뭐 그런 거 자꾸만 가서 건강검진 받고 예방주사 맞을 필요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요즘 서양 사람들은 암도 아닌 사람을, 암이 안 걸리고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검진으로 캐내서 조기 발견이라는 이러한 그 잘못된 것으로 무의미하고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캐내는 거 의미 없다 이게. 나중에 그냥 지절로 싹이 날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유해한 해로운 게 확실하다 이 말이야. 유해한 치료를 그만두자는 이런 움직임이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진작부터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미국의 갑상선 암 발견 현황을 보면 1975년도에 10만 명당 5명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10만 명당 14명으로 3배가 늘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암이라면 2년 내에 죽는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암 그 사망자 중에 암으로 인한 사망이 1위잖아요. 그런데 최근 35년간 갑상선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만 명당 0.5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무시 갑상선 암이 발견됐다고 해서 죽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그냥 불편함 없으면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3배가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데 불구하고 아무 뭐 사망률이 없다면 변함이 없다면 그냥 유사암이잖아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또 교통사고 났을 때 여자분들 이 사고 요인을 이렇게 분석해 보기 위해서 사망자들 또 다른 뭐 사망자들 그래서 여기 전부 다 해부를 해보면 암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분의 의료 기록을 보면 암 검진 받은 거 이런 거 치료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갑상선암 검진 빈도를 보면 15배나 늘었대요. 근데 사망률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으면 뭐 갑상선 검사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야. 또 설사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불편해서 뭐 이 갑상선 암 걸렸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 큰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 미국에서 이 암이라는 이름의 무해한 암도 아닌 암이라고 해도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것들을 이런 종양을 양성 종양이라고도 하고 또 유사암이라고 돼요. 그런데 해마다 이게 관심권이라 이게 뭐가? 2013년도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비치면성 유방암, 그 다음에 전립선 상핀의 고도 종양 현상, 그 상피내암 같은 거 이런 것을 암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아주 바람직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암 사망, 이 사망률 중에 가장 높은 게 암이라고 하니까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그냥 평상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죽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패닉 상태에 들거나 공황증이 걸려요. 진짜 암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위험이 없는데 이걸 암이라는 말을 써버리면 환자는 공포에 떨게 된다. 그래서 암이라는 용어를 다른 말을 쓰자.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성인 질환 있잖아. 성인병, 암,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 질환을 생활습관병으로 바꿨잖아. 길게 했잖아. 그렇듯이 이제 이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들은 암이라고 부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주 이것도 바람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불필요한 이런 암 치료 진단은 불필요하다. 그 얘기를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위스 의료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여자분들 그 유방 촬영 진단기를 폐지하자 이런 의견을 냈어요. 왜?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 유방 촬영 진단이 뭐 꾹 눌러가지고 뭐 해가지고 여기 거기 뭐 이상한 게 보이면 그걸 생검하잖아요. 그걸 찢어가지고 그 안에서 조직을 떼어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상처 내고 수술하고 또 뭐 항암제 써. 이건 전부 다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캐나다에서 유방 촬영 진단 이거를 통해서 44,925명을 25년간 추적 관찰했어요. 그래서 유방 촬영기 진단을 통해서 유방암 진단을 받은 484명 중에 106명이 과잉 진단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판명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항암제, 방사선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106명을. 또 세계 10대 연구를 정리해 분석한 논문 그 클랭 리뷰라고 하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유방 촬영 진단기는 유방암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에서 그냥 조기 치료 조기 진단 조기 치료 큰 의미가 없고 이제 선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조건 그냥 암 진단하면 바로 의사가 그냥 언제 항암 치료하나 병실에 있나 이거에 의사가 진단하지 않도록 하라. 의사가 선택하지 않도록 하라. 이제 환자가 주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축이 돼야 돼요. 미국에서도 갑상선, 전립선, 폐암 이런 게 너무 과잉 진단되고 있더라. 그래서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방 촬영기 이걸로 인해서 유방암 진단은 불필요하다. 그걸로 인해서 유방절제, 유방온존, 그다음에 온존요법이죠. 그러니까 떼어내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그냥 살려둔 채로 치료하는 거, 항암 치료, 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이 쓸데없이 수백만 건이라는 거예요. 남자들 경우 전립선의 이형 상피를 암이라고 진단해서 전립선 제거하고 나서 기저귀 차고 사는 불필요한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칼 대고 수술하고 항암제 쓰고 방사선 쓰면 확실히 수명은 단축된다. 그리고 항암제를 쓸 경우 진짜 암이 발생해서 수명을 단축하는 사망하는 사례도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의사들을 얘기할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각자가. 조기 발견, 조기 치료는 어찌 보면 범죄 행위다라고 이런 솔직한 의사들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해갔죠? 네. 조기 발견. 참 이게 의료인도 그렇고 이 환자 자체도 인식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암검진, 임산부는 암검진하면 안 됩니다. 설령 암이 발견됐다 할지라도 어떤 의사는 일단 항암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제왕절개하고
그다음에 뭐 유방암 수술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그냥 바로 그냥 돈에 눈이 뻘건 이런 의사가 있고, 어떤 진짜 백의 의사는 그래요? 뭐 아기 잘 낳고 순산하고 나서 다시 진단해 보고 그때 치료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개월 만에 무슨 뭐 암덩어리가 그냥 뭐 200kg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도 잘 만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암 같은 거, 평편상피암, 선암 이런 것들은 그 상피, 이 둘 다 상피 내에, 그 조직 내에만 있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99%가 만성질환, 그냥 유사암이라는 겁니다. 그냥 암 형태만 띄었지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그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그건 예방 백신 아니라 했잖아요.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뭐 백신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건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에요. 그건 감염증, 만성 감염에 대한 예방 백신이지 그게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에? 정리하면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의사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약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항암제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방사선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의학 상식과 건강 상식을 가지고 내가 선택해야 돼요. 주치의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상담하는 것도 좋고, 세컨드 오피니언, 주치의 아닌 또 다른 의료인, 전문가한테 상담받아서 이런 조언을 받는 것도 좋다. 그리고 조기 발견, 조기 치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유방암 1기나 유방암 3기나 치료는 똑같습니다. 항암제, 방사선, 수술, 셋 중에 하나입니다. 치료법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수명만 단축시킨다. 그래서 발견된 뒤에 치료해야 된다. 미리 싹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싹을 캐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나오지 않고 그냥 싹이 말라 비틀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갔죠? 암이 자동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의 암세포는 매일 100만 개씩 생기고 100만 개가 또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기고 5,000개가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매일 암세포는 생기고 매일 암세포는 죽습니다. 그게 면역력, 정상 체액과 정상 체온을 가진 조건에서는 생기고 바로 죽습니다. 복원시켜버려요. 평상시에 암 예방에 대한 상식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그건 내 몸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의학과 건설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려면 미리미리 준비, 어떤 것이면 음식, 호흡, 운동, 자연환경, 마음, 이 가짐을 활성화했다. 그래서 정상체액과 정상체온이 정상 가동되도록 하는 것, 이게 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자, 그러면 암 발생의 조건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체액의 산성화입니다. 싱겁게 먹으면 암 발생의 위험이 높아요. 두 번째,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을 먹어도 영양의 불균형과 함께 체액이 산성화되면서 암 발생의 위험이 높아요. 그 다음에 염증과다 이상세포 발생, 이것도 정상 체액이 부족해요. 염기 농도가 부족해서 산성도가 높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면역력자,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해도, 즉 정상 체온과 정상 체액 36.5 대 37.2도, 그 다음에 pH 농도 7.35에서 7.45를 유지하지 못하면 일단 암 발생의 위험이 높다. 그걸 조건을 갖추어주면 됩니다. 그것이 평상시에 매콤 짭짤하게 먹는 식습관과 자연식을 먹는 이런 습관을 가지면 정상 체온과 정상 체액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춥니다. 아주 쉽게 해서 소금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새우젓 이런 것들을 자주 먹으래. 그래서 정상 체액을 유지하고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60중에 3배 고른 영양을 풍부하게,
그게 생식입니다. 생식 중에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 먹는 오행생식이 으뜸이라는 이유, 이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소금과 생식을 모르면 암을 예방하기도 치유도 어렵다. 그래서 음식에 눈을 떠야 한다. 대체의학에 눈을 떠라. 그 얘기를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해가 있죠? 자,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는 그러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 뭐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모든 크고 작은 암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알겠어요? 식습관과 생활습관, 음식과 소금을 모르면 암을 예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혜롭게 선택하시고 멋있는 이런 시간 보내세요. 화이팅!